231페이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샘에서 만들어지는 특수 림프구의 이름은 무엇이냐? 보기에서 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가슴샘은요 T셀입니다. T셀. 예. 그래서 T셀에서 사이머스 글랜드, 우리 가슴샘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T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보기도 한번 볼게요. 레티큘로사이트,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요거 그물 또는 망상, 같은 용어입니다. 망상적혈구. 망상적혈구는 결국은 모세혈관을 얘기를 합니다. 림프, 모노사이트, 단핵구고요. 단핵구는요, 백혈구의 하나입니다. 히스토사이트, 조직구, 대식세포, 우리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을 얘기를 합니다. 답은 뭐예요? T셀. 233페이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6번 문제를 봤더니 골절된 뼈 조각이 잘못 붙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말유니오 부종유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못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말이 뭐냐면은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그러니까 붙기는 붙었어. 붙기는 붙었는데 뼈가 이렇게 삐뚤어 붙었다든지 이런 거를 말유니온이라고 합니다. 넌 유니온은 아예 안 붙은 거죠. 넌이죠. 그 다음에 딜레이드 유니온은요. 지연유압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뼈가 붙지 못하고 계속 자국이 남는 거예요. 잘 안 붙는 거. 정상 치유 시간에 비해 느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씬 유니온은요. 씬은요.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손가락과 손가락이 붙는 것처럼 똑같은 부분이요. 붙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합쳐지는 거. 합성되는 거를 씬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디스 유니온은 유압 장애예요. 유압이 되기는 하는데 붙으면서 통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우리는 디스 유니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을 찾는 거, 골절된 뼈 조각이 잘못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유니온이죠. 자, 237페이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25번은요. 노인에게 발생하는 변형성 골염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변형성 골염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쓰여질 수 있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파제트 디지즈예요. 파제트병은요.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골격계통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파제트라는 균이에요. 이 균에 의해서 지금 뼈가 감염이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뼈가 약간 구조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구조적으로 견고하지 못하다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뒤틀리게 되는 거를 우리는 파제트 디지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파제트균에 감염되는 거는요. 혈관이 될 수도 있고요. 유방에 있는 유선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각 챕터별로 나오긴 하지만 파제트 디지즈, 여기 노인에게 발생하는 변형성 골염,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포트 디지즈는 척추결핵이에요. 우리 결핵균이요. 척추뼈에 들어간 거를 우리는 포트 디지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잉스 튜머는요. 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 이건 아이한테 20세 이전에 생기는 종양을 유잉스 튜머라고 합니다. 자, 여기 튜버죠. 네. 자, 오스테오제닉 sar코마라고 하면 골 육종이라고 그래서요. 골에서 시작되는 제닉이 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sar코마 육종이다. 뼈에서 원발하는 악성 종양의 형태를 우리는 오스테오제닉 sar코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이에스니아 그라비스 하면은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그래서요. 활동 시에 근육과 피로를 호소하다가 안정 후에는 회복되는 특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을 마이에스니아 그라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5번 답은요. 5번입니다. 242페이지 49번 문제입니다. 242페이지의 49번은요. 근골격 계통 문제이죠. 자, 비골 하단의 골절이래요. 비골이라는 게 어딜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비골이 어디냐면요. 우리 다리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릎이 있고요. 또 다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피머예요. 다리뼈는요. 그쵸? 피머고요. 여기에 다리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 앞쪽을 지지하는 거를 우리는 경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티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쪽 종아리 쪽에 있는 뼈를요. 우리는 피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골 하단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티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예요. 요 밑에라는 건 어디예요? 발목 부근에 있는, 발목 가까이 있는 부분이 골절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건 다른 용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절을 뭐라고 하냐면 포츠 프랙처라고 해서요. 여기 한번 볼게요. fracture of the lower part of the fibula. 피뷸라의 일부분,
네, 피뷸라의 아랫부분, 그리고 over the malleus of the tibia, 티비아의 망치 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여기 티비아가 발목에 딱 걸려있는 부분, 네, 티비아 걸려있는 부분과 피뷸라의 하단 부분, 그러니까 피뷸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맨 끝에 있는 여기 멜리우스까지 가지 않고 여기라고 하고요. 티비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망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 골절이라고 하면은 발목 부근에 있는 골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발목 골절이 있으면 손목 골절도 있겠죠? 콜리스 프랙처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손목, 레디우스가 손목, 우리 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휴메러스 팔꿈치 있고요. 뼈가 어떻게 돼요? 팔목부터 이어지는 두꺼운 뼈가 하나 있고 얇은 뼈가 뒤에 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우스 여기 뒤에는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울라가 팔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디우스 하단이 골절되는 거를 콜리스 프랙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데가 골절이 되면 다른 골절에 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신경도 많이 지나갈 거고요. 뼈의 말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진단명이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 디프레스드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함몰 골절, 뼈의 한 부분이 내려앉았다. 그럼 머리뼈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걸 디프레스드 프랙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ncomplete fracture라고 FX는 프랙처여다. 불완전 골절 아까 전에 봤죠. 뼈에 금만 가거나 열만 생긴 상태이다. 패솔로지 프랙처라고 하면 병적 골절이라고 그래서요. 병에 의해서 생기는 골절을 얘기를 합니다. 246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의 염증. 이 문제는 해부학 문제와 염증이라는 용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막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요. 심장 막이 좀 많죠. 심장이 이렇게 있고요. 심장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 있는가 하면 근육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또 싸고 있는 바깥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또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심장에 있는 내부를 싸고 있는 거를 엔도카디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근육 조직이죠. 마이오카디움. 그 다음에는 근육을 싸고 있어요. 이게 에피카디움. 심장 바깥막. 근데 심장 바깥막을 또 한 번 싸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페리카디움. 우리가 심장의 막의 염증이라고 하면요. 요 페리카디움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리카다이티스, 심장막염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246페이지에 페리카다이티스 요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엔도카다이티스는 심장 내막 염이고요.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심근염. 플루러라이티스 어디예요? 플루러가 어디예요? 폐를 싸고 있는 막. 이거를 우리는 흉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팍션 경색이라는 거는 심장이나 폐로 가는 혈관이요. 막혀가지고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일정 조직이 괴사되는 거를 우리는 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페리카다이티스 답은 3번입니다. 자, 247페이지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동맥 기시부에 폐동맥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으며 피가 심실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폐동맥은 어디서 나갈까요? 우리가 심장이 있으면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고요. 전신을 돌고 들어온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높은 혈액은요.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우심방 사이에 있는 판막을 통과를 해요. 우심방 사이에는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라는 삼천판이 있습니다. 삼천판이 있어서 통과를 해서요. 우심실에 옵니다. 그럼 우심실에 오면은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높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깨끗하지 않은 피예요. 왜? 전신을 한 번 더 다 돌고 영양분 공급을 다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우심실에 왔던 건 어디로 나갈까요? 폐동맥으로 갑니다. 폐로 가는 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게 돼서 폐에서 O2를 많이 받아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시작되는 판막.
여기서 시작되는 판막을 우리는 pulmonary valve, 폐동맥 판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로 가는 판막이기 때문에 pulmonary valve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폐를 돌아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깨끗한 피, O2의 함량이 높은 피,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판막이요. 여기서는 3,000판이었어요. 3개의 날개가 있었다면 얘는 2개. 그래서 한꺼번에 확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전신으로 가는 힘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bicuspid valve 이렇게 해서 2,000판으로 되어 있고요. 내려옵니다. 그럼 자심실로 내려왔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심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나가게 되겠죠. 대동맥을 통해서. 그럼 대동맥으로 나갈 때도 판막이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aortic valve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동맥 판막,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aortic valve라고 해요. 자, 아까 전 얘기한 것처럼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요. 이렇게 천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날개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mitral valve, bicuspid valve, tricuspid valve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ortic valve와 pulmonary valve는요. 여기가 판막이 아니라 반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피가 오면 열렸다가 역류하지 않게끔 닫았다가 열렸다가 닫았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미루나 밸브 반월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봤더니 풀모너리 밸브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용어인 세미루나 밸브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265페이지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흡기 질환과 다른 거. 여러분들 호흡기 질환 요즘 많이 듣잖아요. 기침 발열 있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자, 커프, 기침, 스피우층, 객담 이란 뜻이고요. 디스프니아, 푸니아, 호흡 곤란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헤마트 이메시스. 자, 여기 헤마토, 또 여기 헤모, 다 피를 의미를 합니다. 헤마토 이메시스는 입으로 나와요. 피가. 이거를 우리는 토열이라고 그래서요. 위나 장에 출혈이 있어서 입을 통해 혈액이 나오는 거, 음식물과 섞여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요. 헤모프티시스는 어디예요? 가슴 부분이죠. 폐를 얘기를 하고요. 폐나 기관에 출혈이 있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를 헤모프티시스 객혈이라고 합니다. 결핵 환자들이요. 기침했을 때 피가 묻어나오는 현상을 헤모프티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5페이지 15번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 헤마토이메시스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268페이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 코드. 여러분들 보컬 코드가 뭐겠어요? 보컬 성대죠. 성대에 염증이 생기는 용어를 찾아보래요. 자, 여기 볼게요. 우리 몸에서요. 어떻게 돼요? 입천장을 지나서요. 인두부터 시작하죠. 인두, 후두. 후두에서는 뒤로 식도도 갈 수가 있는데 후두 넘어갑니다. 넘어간 다음에 어디로 가요? 기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관에서요. 기관까지 딱 내려왔어요. 그러면 옆으로 퍼지죠. 브론커스, 기관지. 그 다음에 세기관지, 브론키올레. 이렇게 되면서 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요. 인두, 파링자이티스, 인두염, 후두염, 라링자이티스, 그 다음에 기관염, 트레카이티스. 자, 그렇게 되고요. 후두덮개 여기 있잖아요. 요거 에피글로티스잖아요. 후두덮개가. 후두덮개 있는 이유 뭐죠? 음식물이 호흡기 계통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에피글로티스가 있고요. 에피글로티스에 염증이 생긴 거는 에피글로타이티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컬 코드 성대는요. 요거예요. 코다이티스. 요게 성대형입니다. 성대는 어디 있냐면 인두와 후두가 연결되는 요 부분에 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막 울림이 나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코다이티스, 성대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70페이지에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잘못 삼켜 발생된 폐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spiration pneumonia 하면 aspiration 흡입성 폐렴입니다. 이게 음식물 잘못 삼켜서 생기는 폐렴을 얘기를 합니다. 뭔가 흡입을 하다가 그 흡입 물질들이 폐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생기는 거를 흡입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발 뉴모니아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폐가 있으면은요, 엽이잖아요. 상엽, 중엽, 하엽. 이 엽의 다른 부분 침범 안 하고 요 엽 안에서만 폐렴이 발생을 한 거를 로발 뉴모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브론코제닉 뉴모니아는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지로 브론커스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시작돼서 폐렴이 왔다. 요거를 브론코제닉 뉴모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론커스 기관지. 자, 그 다음에는 박테리얼 뉴모니아. 요거는요. 어디가 뉴모니아가 생겼다는 위치라기보다는요. 세균성. 폐렴이 생겼네? 검사를 해보니까 특정 균이 딱 나왔어요. 요거를 박테리얼 뉴모니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폐렴이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튜버큘로시스 뉴모니아라고 해서 결핵성 폐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4페이지 6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DPT에서 P는 무엇을 나타내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는요, 호흡기 계통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호흡기 계통에서 DPT라고 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D는 디프테리아를 나타냅니다. 디프테리아를 나타내고요. P는 백일이라는 퍼튜시스라는 용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의 T는요. 텐타뉴스라는 파상풍을 나타내는 용어로요. 요 용어의 첫 글자를 다 따서 만든 거를 DPT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은 모두 세균이 일으키는 전신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누구한테 감염되면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냐면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예방접종을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한 번씩 3회 실시하고요. 18개월과 4에서 6세 때 추가 접종을 실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에서 13세 사이에 우리 TD라는 거를 또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백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DP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프테리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프테리아 균이 상부에 달라붙어 상부 어디냐면요. 기관지예요. 상부 기관지에 달라붙어서 생기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과 관련되는 감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퍼투시스는 후핑코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경련성의 기침을 일으키는 어린이의 급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호흡기와 관련되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텐타뉴스는 파상풍균이기 때문에 이 파상풍균이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근육이 강직성 경련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근육이 강직성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이 파상풍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뭐 못이라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물질을 의해서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쥐라든지 어떤 동물한테 많이 물렸다. 그럼 물리게 되면은 내 몸이요 개방이 되게 되고요. 그 개방된 몸 속으로 쥐라든지 이런 얘네들의 세균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요. 뭐 녹슨 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공구 작업 같은 거를 하다가 철이라든지 압정이라든지 이런 데 찔렸을 때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균이 내 몸속에 침투를 했을 때도 파상풍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DPT에서 P는 무엇인가? P는 백일해라는 의미를 가지는 퍼투시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강내 출혈을 뜻하는 용어가 뭐니에요? 자, 소화기 계통으로 넘어갑니다. 280페이지에 24번 문제. 여러분들도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복강내 출혈을 뜻하는 용어, 이것도 접두사 접미사 알아야 되는 문제네요. 헤모로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모, 혈액이고요. 로이드, 이거는 뭐냐면요. 흐른다기보다는 피가 차서 고인 종양 같은 거를 로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치액이라고 하는 거죠. 헤모로이드, 헤몰리시스 용혈, 요거 배웠죠? 혈액에 있는 빨간색 적혈구가 분리가 되는 거. 요걸 용혈이라고 하고요. 헤만지오마라고 하면 햄도요. 헤모도, 하지만 햄도 철이라는 뜻이고요. 헤만지오마 하면은 엔지오가 혈관, 관이죠. 여기에 헤만지오마, 헤마가 붙었어요. 햄이 붙었습니다. 혈관, 오마.
혈관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헤모사이트라고 하면 혈액세포, 혈구세포를 얘기를 하고요. 헤모페리토니움, 드디어 나왔네요. 헤모, 피가 있어요. 어디에? 복강 내에. 페리토니움이 복강이죠. 복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 안쪽에, 복막 안쪽에 피가 있다. 요거를 복강 내 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